제너렉 쿨딩스. 미국 주택가를 다니다 보면 마당 한쪽에 이렇게 회색 상자 같은 거 놓인 집들 아마 종종 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 가정용 비상발전기 시장의 무려 75%를 장악한 절대 강자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한쪽에서는요, 수십 년간 회사를 먹여 살린 이 주력 사업이 날씨와 경제 상황 때문에 막 휘청이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AI 시대의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뜨거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바로 그 제너렉, 티커명은 GNRC의 극명하게 엇갈리는 두 모습을 한번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최근 실적 발표 자료랑 시장 리포트들을 보니까요. 이게 뭐 단순히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이 섞인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말 그대로 회사의 정체성 자체가 지금 거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회사가 마주한 엄청난 기회, 그리고 또 그 이면에 숨어있는 그림자는 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제너렉이 왜 날씨만 바라보는 낡은 발전기 회사에서 AI 데이터 센터의 심장을 책임지는 첨단 기업으로 변신하게 하는지, 그리고 또 그 길이 왜 생각보다 험난할 수 있는지 그 그림을 명확하게 그리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제너렉의 심장부, 하지만 요즘 들어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그들의 본업부터 들여다볼까요? 좋습니다. 제너렉의 근본은 역시 가정용 비상발전기 사업이죠. 북미 시장 점유율 75%라는 숫자는 정말 엄청난 겁니다. 특정 제품군에서 이 정도 지배력을 가진 회사는 사실 흔치 않아요. 이 시장의 거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거의 독점이라고 봐도 무방할 수준인데 이게 바로 제너렉의 힘이자 동시에 약점이다. 이 분석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사업은 본질적으로 날씨에 따라 실적이 크게 좌우되는 약간 경기 순환적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2024년 3분기 실적 자료를 보면 허리케인 헬레나고 밀턴이 미국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기록적인 정전 사태가 발생했잖아요. 네, 뉴스에서 봤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제너렉의 주택용 발전기 출하량이 전년 대비 20%나 급증했습니다. 와, 20%요? 아니, 허리케인 같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 하나에 분기 실적이 그렇게 크게 널뛰기를 한다면 이거 투자자 입장에선 거의 도박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그게 바로 이 사업의 딜레마인 거죠. 사실상 뾰족한 관리 방법이 없습니다. 자연재해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니까요. 실제로 불과 1년 뒤인 2025년 3분기 실적을 보면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져요. 2015년 이후에 가장 조용한 허리케인 시즌을 보내면서 총 정전 시간이 급감했고요. 주택용 제품 매출은 무려 13.3%나 뚝 떨어졌어요. CEO가 직접 컨퍼런스 콜에서 2015년 이래 가장 낮은 3분기 총 정전 시간이었다 이렇게 인정할 정도였으니까요. 결국 하늘만 쳐다봐야 하는 사업이라는 말이네요. 그런데 날씨 말고도 또 다른 변수가 있잖아요. 바로 소비자들의 지갑 사정 말이에요. 비상 발전기는 아무래도 있으면 좋은 것이지 없으면 안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이랑 높은 이자율이 계속되면서 소비자들이 이런 고가의 선택적 소비재에 대한 지출을 줄이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매출 감소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흥미로운 문제를 낳고 있더라고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 레딧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 반응 분석한 내용이 있었잖아요. 네, 그 부분이 정말 의외였어요. 제품 성능에 대한 불만보다는 다른 얘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불만의 상당수가 제품 자체의 결항보다는 엉망인 설치 과정이나 제대로 안 되는 유지 보수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한 유저가 발전기계 맥도날드 같다는 비유가 핵심을 딱 꿰뚫고 있어요. 너무 많이, 너무 빨리 팔리다 보니까 그걸 설치하고 관리해줄 숙련된 인력 네트워크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시장을 장악했기 때문에 오히려 품질 관리나 고객 경험에서 약점이 드러나는 시장 지배력의 역설에 빠졌다. 이런 거네요. 바로 그거죠. 결국 주력 사업은 성장의 한계랑 질적 관리 이런 두 가지 문제에 딱 부딪힌 셈이네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점이 이 회사의 진짜 스토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AI 데이터 센터 이야기죠.
네, 이제 제네렉의 두 번째 얼굴, 어쩌면 미래의 진짜 얼굴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AI 데이터 센터는 그야말로 전기를 먹고 사는 괴물입니다. AI 열풍으로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안정적인 백업 전력에 대한 수요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커지고 있어요. 제네렉에는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기회죠. CEO인 에런 제그펠드가 내 경력에서 이렇게 판을 바꿀 만한 기회는 본 적이 없다고까지 표현했더군요. 이게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숫자로도 증명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숫자를 보면 이 기회의 규모가 얼마나 거대한지 알 수 있어요. 회사는 2026년까지 약 50억 달러 규모의 시장 기회가 열릴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보면 대형 메가와트급 발전기 수주 잔고가 불과 90일 만에 2배로 뛰어서 3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잠깐만요. 90일. 그러니까 한 분기 만에 수주 잔고가 2배가 됐다고요? 3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거의 4천억 원에 가까운 돈인데 와, 이건 날씨나 경기 변동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완전히 구조적인 성장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만들어낸 새로운 수요 인머죠. 하지만 이 기회의 땅에는 이미 거인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바로 캐터필러나 커민스 같은 전통적인 산업 장비의 최강자들이죠. 이들과의 경쟁은 제너렉의 엄청난 도전입니다. 그렇죠. 캐터필러, 커민스. 이름만 들어도 중장비나 대형 엔진 분야에서는 거의 끝판왕급 회사들인데 제너렉이 이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있나요?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무기예요. 바로 리드 타임, 즉 주문부터 납품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분석 리포트를 보면 캐터필러나 커민스 같은 경쟁사들이 제품을 납품하는데 보통 75주에서 80주가 걸린다고 해요. 1년 반이 넘는 거죠. 그런데 제너렉은 미국 내 제조시설 덕분에 이 기간을 50주에서 60주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와, 20주 이상 차이가 나는 거네요. 거의 반년 가까이 빠른 건데 AI 인프라 구축 경쟁에서는 하루하루가 전쟁이잖아요.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반년 먼저 데이터 센터를 가동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가치를 가질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AI 경쟁에서 속도는 곧 돈이고 시장 선점의 기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너렉의 빠른 납품 능력은 다른 모든 단점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경쟁력인 셈이죠. 기존의 주력 사업이 날씨 탓에 주춤하는 동안 AI 시대의 도래가 제너렉에 완전히 새로운 활로를 열어준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는 있지만 막상 회사의 재무 상태를 들여다보면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 수익성이 계속 압박받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네, 그 부분이 현재 제네렉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총 이익률을 보면 2024년 3분기에 40.2%였던 것이 2025년 3분기에는 38.3%로 하락했어요. 꽤 많이 빠졌네요. 네, 이익률이 거의 2%포인트 가까이 빠진 건데 여기에는 몇 가지 구조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크게 세 가지를 꼽더라고요. 중국산 부품에 대한 관세, 그리고 제품 믹스 변화, 마지막으로 공장 가동률 하락. 맞습니다. 하나씩 풀어보죠. 첫째, 여전히 중국산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여기에 부과되는 높은 관세가 원가 부담을 계속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둘째는 앞서 이야기한 주택용 발전기 사업이 부진하다 보니 수익성이 높은 이 제품 대신에 상대적으로 마진이 낮은 상업용 제품들의 판매 비중이 늘어난 것도 원인이고요. 마지막으로 주택용 수요가 줄어드니까 공장을 예전처럼 100% 가동할 수가 없게 되고 놀리는 설비에 대한 고정비 부담이 커진 거죠. 아, 비용은 늘고 정작 돈이 드는 주력 제품은 덜 팔리고 공장은 설렁설렁 돌아가고 거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네요. 이런 상황에서 제네렉이 야심차가 뛰어들었던 클린에너지 사업은 좀 어떤가요? 스마트 온도 조절기 회사인 에코비도 꽤 비싸게 인수한 걸로 아는데요. 그 부분은 현재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면은 주택용 태양광 및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 자체가 고금리 때문에 크게 위축됐다는 점이에요. CEO가 직접 이 사업에서 영원히 손해를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관련 투자를 재조정하겠다고 밝힐 정도니까요. 단기적으로는 아픈 손가락이 된 거죠. 하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요? 네, 바로 인수한 에코비의 존재감입니다.
에코비는 이미 450만 가구 이상의 연결된 고객 기반을 가지고 있고 꾸준히 흑자를 내면서 성장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스마트 온도 조절기를 파는 회사가 아니고요. 제너렉의 큰 그림, 즉 발전기, 에너지 저장치, 스마트홈 기기를 모두 아우르는 가정용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고객 접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당장은 태양광 사업이 부진해서 힘들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에코비를 중심으로 각 가정의 에너지 흐름을 제어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 이런 전략이군요. 결국 단기적인 수익성 악화는 감소하더라도 데이터 센터와 가정용 에너지 생태계라는 두 개의 미래 성장 엔진을 동시에 돌리려는 거네요. 바로 그 전략적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시각도 아주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고요.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볼 때 제너렉의 미래를 어떻게 봐야 할지 시장의 시각을 한번 정리해보죠. 먼저 이 회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강세론자들의 핵심 논리는 뭔가요? 강세론, 그러니까 불 케이스의 심장은 딱 하나입니다. 데이터 센터라는 거대한 기회가 아직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앞서 말한 3억 달러의 수주 잔고는 시작에 불과하고 AI발 전력 수요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향후 몇 년간 계속될 구조적인 성장 동력이라고 보는 겁니다. 본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요? 주력 사업인 주택용 발전기 사업의 부진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요. 날씨 패턴이 정상화되고 경기가 회복되면 과거보다 더 높아진 새로운 기준선에서 다시 강력하게 성장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시티그룹이 목표 주가를 219달러, 스티펠이 210달러로 제시하는 것도 다 이런 기대감을 반영하는 거고요. AI라는 메가 트렌드에 올라찼고 본업도 결국엔 회복될 거라는 믿음. 그럼 반대로 이 회사를 불안하게 보는 약세론, 베어 케이스의 근거는 뭔가요? 약세론자들은 강세론자들이 일시적이라고 보는 문제들이 사실은 구조적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첫째, 주택용 사업의 부진이 단순한 경기 순환을 넘어서 고금리랑 소비 위축이 맞물린 구조적인 침체 시작일 수 있다는 우려죠. 아까 말했던 맥도날드와 문제처럼 품질 관리 이슈가 겹치면 브랜드 신뢰도가 흔들릴 수도 있고요. 데이터 센터 쪽 리스크는 없나요? 당연히 있죠. 그게 약세론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캐터필러나 커미스 같은 거대 기업들과의 경쟁이 결코 만만치 않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빠른 리드타임으로 앞서가고 있지만 과연 그 거인들이 시장을 뺏기도록 가만히 보고만 있겠냐는 거죠. 또 1년 만에 관련 매출을 10배 가까이 늘리겠다는 회사의 목표는 너무 공격적이어서 실행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그 중국산 부품에 대한 높은 관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마진 압각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고질병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주요 리스크로 꼽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너렉 홀딩스라는 회사가 어떻게 전통적인 시장의 강자인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시장의 도전자가 되려 하는지 그 생생한 현장을 들여다봤네요. 마치 수십 년간 몰아온 익숙한 디젤 트럭을 정비하면서 동시에 최첨단 전기 슈퍼카를 조립하고 있는 모습이랄까요? 날씨에 의존하던 낡은 엔진을 AI라는 새로운 심장으로 교체하려는 거대한 전환의 한가운데 서 있는 셈입니다. 맞습니다. 보내주신 소스들을 종합해보면 제네렉은 AI 붐에 회사의 미래를 걸고 있다는 게 명확해 보여요. 그 결정 자체는 아주 영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데이터 센터라는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면서 지금까지는 겪어보지 못했던 거인들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됐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제네렉의 민첩성과 생산 속도라는 장점이 이 경쟁에서 승리하기에 충분한 무기가 될까요? 아니면 상어들이 우글거리는 바다에 뛰어든 작은 물고기에 불과할까요? 그 답이 바로 이 주식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겠네요. 자, 여러분은 제네렉 홀딩스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AI 시대의 숨은 승자가 될까요? 아니면 거인들의 전쟁터에서 고전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깊이 있는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도 배우는 마음으로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